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에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태풍은 지나갔고요. 이제 코로나19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네.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투명 네.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당국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의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겼습니다. 네. 예방 접종 대상도 확대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가 됐는데요. 올해는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3가 백신을 사용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을 지원받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루 접종 인원도 의사 1명당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네. 연령대별로 이 접종 날짜와 장소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해당 날짜를 확인한 후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이 독감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도 교차 감염을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독감 예방 접종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언제까지 내릴지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후에 어제는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 비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천둥 소리에 밤잠 설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은 빗방울만 떨어지거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전 9시를 전후로 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강한 비구름이 한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우리 지역에는 5km 안팎의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이 빗길에 평소보다 시야도 짧아져 있는 만큼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6도, 세종과 대전 27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알게 모르게 느끼는 우울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요. 또 예. 외식을 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외출 반경이 회사 집이다 보니까 저절로 코로나 블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코로나 블루를 이기자는 의미로 코로나 핑크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소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나 운동, 취미에 관심을 돌려보자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코로나 핑크, 우리 집 홈 파티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수진 리포터하고 이렇게 대화만 해도 네. 이렇게 웃음이 나는 게 우리가 코로나 핑크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그 방법이 있다면 제가 먼저 알고 싶다, 여쭤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뭐 거리두기 연장되면서 집콕 이어지고 있죠. 집집마다 아마 이런 잔소리도 많이 하실 것 같아. 아유, 계속 그렇게 들어누워 있을 거야, 휴대폰만 들여다볼 거야 하실 텐데
네. 정말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최대한 좋게 보려고 하고 참아야 된다지만 어디 쉬운가요? 네. 정말이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특히나 이 외식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을 대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배달 음식 맛집 리스트가 생길 정도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배달 문화 풍경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로 2주 연장됐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클릭 오더 시대. 음식 배달은 물론 전통시장 신선식품, 당일 배송까지 코로나가 만든 언택트 문화. 배달 전성시대 속으로 똑지부 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주목받는 요즘 코로나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실례합니다. 네. 아니 소문 듣기로는 네. 여기가 그렇게 배달이 밀려드는 배달 업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어느 정도인 거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있던 콜수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도 콜수가 늘어나서 기사님들이 앉아서 물 한 잔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 정말 많이 늘었다 싶으실 텐데요. 기록적인 장마에 폭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식품부터 백화점 명품까지 배달 러시입니다. 지금 막 뭘 배달하고 오신 거예요? 저 과일 배달하고 왔어요. 저는 마라탕이요. 예, 저는 분식 지금 하고 왔습니다. 잠시 엉덩이 붙이고 앉을 틈도 없이 여지없이 밀려드는 콜. 규정대로 최선을 다해 배달하지만 모든 손님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늦게 온다고 가게 전화하시고 상점은 저희한테 왜 빨리 안 오냐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 고객들이 전화 와서 음식이 바꿔달라, 이거 배상해달라 이런 류의 고객들이 많이 생기긴 했죠. 이번엔 배달 콜을 받자마자 편의점으로 들어섰는데요. 가격부터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편의점의 묘미가 1+1이나 2+1 이런 것들 때문에 시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게 1+1이나 이런 것들로 담아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보 먹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네요. 예, 그죠. 고객님들이 이제 불편한 거를 제가 소화해 드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1+1이나 이런 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좀 좋은 상품을 잘 골라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배달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보기는 물론이고요. 커튼까지 달아준 적도 있으시대요.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집콕 경제. 짧은 시간 문전 배송에 고객들 대부분 안심을 표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락하고 치약. 저희가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됐는데 자주 시키세요? 또 와이프가 이제 만삭이라 밖에 나가기 좀 무섭더라고요. 네. 배송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는 게 더 이제 안전하기도 하니까 와이프도 이제 안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콜 하나 마무리.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꼭 지켜야 할 게 있죠. 야, 뭐 배송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또 배달 주문 들어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은행 가야 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주문들이 많네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 많은 곳이나 대기해야 되는 곳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서비스 목적이. 오늘도 무사히 무사히 늘 안전 운행하세요. 자, 이번엔 영업을 앞둔 배달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소독이 한창입니다. 아니, 배달 전문 업체라고 들었는데 예. 이 식당 안에 오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소독부터 하시네요. 아, 배달 기사님이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네. 배달 기사님이 오실 때마다 손소독이나 이렇게 체온 같은 거 체크를 해서 배달을 보내야 고객님들이 안전하거든요. 저희들은 수시로 이렇게 방역을 해서 이렇게 균이 없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점심 식사를 배달로 해결하는 분위기인데요.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아니 정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와, 나 지금 전화기 보고도 깜짝 놀랐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야, 이거 더 오기 전에 얼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주문이 많을 수가? 지금 한 30% 정도 늘어났고요. 코로나 전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음식 조리가 시작되는 이곳. 주방 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조리 중이신데 각자 맡은 포지션이 다 다르시다고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지가 않아서 음식 맛이 좀 없었어요. 각 파트별로 다 요리사들이 있어요. 각 요리사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배달 음식점이지만 음식 맛도 일반 식당 전문점보다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배달 음식이라고 주먹구구식이겠지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한식에 양식, 도시락 등등 해서 각 파트별로 조리에 들어가고요. 완성과 동시에 배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배달 기사들의 열 체크며 방명록까지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꼽시계 울리며 기다릴 고객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요. 요즘은 관공서에서도 도시락을 많이 배달시켜 드시죠.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풍경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있는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배달 음식 맛집 리스트도 생길 정도예요. 요즘 이렇게 마스크도 주시고 이렇게 예쁜 문구도 써서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많은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떠드는 점심 식사 풍경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과 마음만은 여전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거리는 또 이제 멀어졌지만 또 그래도 이제 또 동료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 정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전통시장이죠. 하지만 이곳 풍경 역시 코로나가 바꿔놨습니다. 장 보는 손님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많이 뜸하죠, 지금. 1차 식품이 50에서 70%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70-80% 이상 저는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많은 수산물을 준비해 놓고도 핸드폰만 바라보는 상인분. 과연 손님이 없어서일까요? 아유, 참 보는 게 안타까워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시방 하는 말이 참말입니다.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배달 목록 종류가 대형 쇼핑몰 못지 않습니다. 아니, 인터넷 쇼핑몰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주문이에요? 네, 우리 시장에서 주문. 이곳 시장에서 파는 목록을 보고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청국장에 토마토, 삼겹살까지 있어요. 아, 그럼 집집마다 이 주문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갖다 드리면 상인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셔요. 사장님, 주문 들어왔네요. 주문이라는 소리에 저절로 목청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전통시장이 우리 집 문 앞으로 배송되는 건데요. 세상에, 이렇게 이름표까지 떡하니 붙여가지고 나가네요. 예, 하나 둘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많이 자꾸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또 기분도 좋아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뭐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네요. 갑시다. 아니, 또 어딜 가자시는 거야? 가보시면 바쁘네요. 다짜고짜 가보자는 사장님 손에 이끌려서 찾아간 곳은 공동 판매장입니다. 가게마다 주문 들어온 상품을 잘 포장해서 냉장고에 죄다 쟁여놓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바로 집 앞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나 했어요. 근데 왜 죄다 냉장고로 직행이에요? 아, 시간이 아직 안 됐고요. 시간이 안 됐다니 여기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후면은 저희 시장 전용 냉장 배달 차량이 옵니다. 이제 박스 포장에 나설 차례입니다. 방법도 남달라요. 아이스팩 대용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물을 얼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종이 테이프를 쓰더라고요. 준비해주세요. 드디어 냉장 배달 차량이 등장했는데요. 전통시장 최초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이래요. 예, 이게 바로 콜드체인 시스템입니다. 고객님의 집에까지 이 온도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물건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전통시장도 이제는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최첨단으로 말이죠. 반경 2km까지는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신선하고 편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도 말이죠.
새 상품이고요. 코로나자 무다에서 살아있어 거리두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도 자주 못 가고 있는데 상품이 제가 직접 고르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선별을 해서 좋은 제품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들, 언택트, 비대면 문화. 모두가 힘든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배달 전성 시대, 오늘도 힘내세요. 네. 요즘 주변을 보면 오토바이가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만큼 배달을 시키는 곳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네. 제가 그 예전 세대잖아요. 그래서 네. 세운 배달 음식 하면은 뭐 중국 음식, 피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네.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배달 영역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앞서 화면으로도 지켜보셨고 또 배달 대행 업체에 어떤 것들 이렇게 주문들 하세요? 어떤 물건들 배달하세요? 여쭤봤더니요. 커튼을 달아주세요. 네, 이런 업무도 있고 예. 또 편의점 배달 아르바이트도 생기고요. 또 요즘 또 이 PC방 같은 곳은 폐쇄 명령이 떨어지면서 영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PC를 배달해주기도 하시고요. 정말 이렇게 힘든 시국에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또한 다 지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오토바이 사고도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들은 빨리 갖다 달라고 재촉하지 않고 네. 또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들은 뭐 새치기나 신호 위반하지 않으면서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이수진 리포터가 똑소리 나게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를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죠. 앞서 똑주부 큐에서 배달 전성 시대를 맞아서 전통시장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배달에 나섰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냉동, 냉장에 의한 신선한 식료품 유통 방식으로 농산물 등의 신선식품을 수확부터 최종 소비지에 가기까지 온도를 낮게 유지해서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콜드체인, 2번 아티젠, 3번 AEO. 네, 저도 요즘 배달을 많이 시켜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온도를 낮게 해서 차갑게 해서 신선하게 받는 거니까 조금 차갑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네. 아주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앞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처음 네. 들었는데 자전거 생각이 먼저 났어요. 자전거 체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뜬금없이. 네. 두 분의 힌트를 이렇게 엮어본다면 어렵지 않게들 고르실 수 있을까요? 글쎄 오늘 이 보기들이 좀 생소하다, 낯설다라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콜드 체인이었습니다. 농축수산물, 또 식료품, 의약품 등의 이 온도에 따라서 품질이 변할 수 있어서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유통 과정에서 온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 유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콜드체인 기술은 1940년대에 처음 상용화됐다고 하는데요. 이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콜드체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제 계절이 많이 서늘하다. 이제 이불 또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요 음식이 제철이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풀어보시죠. 3, 2, 1. 주로 서해에 분포하는 갑각류입니다. 먹이와 산란을 위해서 연안과 깊은 바다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게 특징인데요.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서 주로 소금구이로 요리해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꽃게, 2번 전복, 3번 대하. 네, 뭐 뜬금없는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뭐 K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외국 분들이 네네. 사극 같은 그런 대하 드라마를 좀 보시면서 한국 문화를 익숙하게 좀 익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하 드라마 보면서 네. 사극 보면서 네. 우리말을 익히기. 이거 괜찮은 방법. 네. 예. 아침엔 퀴즈 참 신기한 시간이야. 그 뜬금없는 퀴즈들이 힌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네. 정답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대하였습니다. 몸집이 큰 새우라는 뜻으로 주로 깊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연안으로 이동해서 생활하는 습성이 있대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고요. 또 키토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 대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우리 지역 태안, 보령, 서천 등지에서도 자연산 대하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스트레스, 우울감이 심할 때 이 대하 먹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 보강도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지금인데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대전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일반 휴게 음식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하면 X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네. 이걸 정말 문제를 잘 살펴야 되는 게 2단계냐 아니면 지금 수도권에서 행하고 있는 2.5단계냐에 따라서 예, OX가 갈립니다. 2단계일 때는 아무래도 2.5단계보다는 좀 이렇게 완화된 거 아니겠어요? 2.5단계가 더 강화된 건데 자, 저녁 9시부터 포장만 된다. 네. 배달과 포장만 된다. 굉장히 강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9시부터 그러게요. 라고 하면은.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게 강화가 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들다 말씀하시는데요. 대전 지역에서의 경우를 OX 퀴즈로 드렸습니다. 정답 살펴보죠. 정답은 X였습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요.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됐지만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13일까지 일주일간만 연장된다는 점,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에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죠. 3, 2, 1. 건강한 자기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적십자 활동으로 시작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혈, 2번 헌혈, 3번 수혈. 네. 이거 하면은 네. 이거 증서 주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이거 주기도 하고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단체로 이거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 하고 나면 저 때는 그거 있잖아요. 예, 초코. 정을 나눈다는 네, 그 초코파이랑 그 우유 뭐 이런 거 줬던 기억도 나고. 네. 예. 요즘에는 더 좋은 거 주더라고요. 네. 뭐 커피 쿠폰도 있고 뭐 햄버거를 바꿔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티켓도 나눠주고 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정답들 고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죠. 정답은 2번 헌혈이었습니다. 건강한 혈액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 혈액을 수혈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일을 말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십자 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요 도시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이 중심이 돼서 헌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헌혈이 계속 줄면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응급 환자들을 위한 이 지속적인 헌혈 꼭 필요하겠죠? 네. 예. 자, 이제 5번째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끝까지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를 붙들어 잡다를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걷잡다, 걷잡다. 티읕 받침이냐, 디귿 받침이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네. 흘러가는 형세를 오.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티귿 받침일지 디귿 받침일지 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가족 여러분이 꼭 이 5번째 문제까지 맞히셔야 된다는 그런 열정으로 네. 예, 팔소매를 예, 걷어붙였습니다. 걷어붙이셨군요. 팔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네. 이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도 꼭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맞추시겠는데요? 그래요. 네. 걷어붙였어요. 알겠는데 말이에요. 팔소매. 티읕이냐, 디귿이냐 그게 아니, 문제라니까요. 팔소매를 우리가 걷어붙일 때 네네네. 티귿 쓸 수 여기서는 있지, 헷갈리지 디귿 쓸 수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디귿 받침 쓰네요. 걷잡다 이렇게 씁니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는 뜻으로 쓰는 표준어인데요. 티읕 받침을 쓰는 걷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해서 헤아리다 이런 뜻으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코로나 핑크 우리 집 홈파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좀 많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그 안에서도 긍정 에너지를 담은 사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예. 자, 한 열흘 전만 해도 우리가 뭐 폭염과 열대야에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네. 가을이 왔음을 우리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을 하면은 먼저 독서가 떠오르는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소식 정말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과 책방이 만난 강원도 문막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죠? 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문막에 한 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와보니까는요 진짜 이 특별하다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카페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하고 책방 같기도 하고 서점 같기도 하고 과연 이 정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의 소담하지만 특별한 감성 공간. 주민들의 일상의 심과 예술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이 따뜻한 감성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입구부터 차분한 영감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먼저 정갈하게 꾸며놓은 다양한 그림과 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책들도 있고 작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일단은 이름이 예술가 책방이에요. 그러니까 책방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대체 어떤 곳이에요? 문막에는 서점이 없는데 문막에 예술이 가득한 서점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예술가 책방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오픈해서 올해 3번째 오픈을 맞이하였고요. 여기는 그 초청된 예술가님이 직접 꾸미고 큐레이팅한 책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책방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엔 또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 작가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꾸밀까? 이게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2주 뒤에 문을 닫는다는 게 어떤 소리예요? 저희는 여기를 상시 오픈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형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오픈을 하는데요. 이 책방은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그 예술가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예술가 책방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주민들과 만나고
책으로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빈 점포를 지역 예술가의 창작 작업실이자 책방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 예술가의 책방. 매년 새로운 예술가의 창작 세계를 컨셉으로 공간을 조성해서 선보여 왔는데요. 특히 지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끊임없이 재개 요청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서점이 없는 문막 읍내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동네 책방의 역할과 다양한 예술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저기에서부터 지켜봤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몰두해가지고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세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세요? 아, 여기 책방 주인이고요. 예. 그러면 혹시 작가님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책방의 주인이자 여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이시네요. 예. 야, 어쩐지 지금 여기 딱 글을 읽어보니까는요,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글들을 쭉 쓰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작가님 그러면은 잘 듣습니다. 작가님 여기 어떤 계기로 좀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이 근처 동네에서 살았었고요. 네. 첫 해에 그 예술가의 책방을 열었을 때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책방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흔쾌하고 기분 좋게 제안을 받아들였었죠. 아니 제가 여기를 쭉 둘러보니까 진짜 저의 감성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과 저랑도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기나긴 이야기 나눠봐도 될까요? 그림책 작가이자 시각예술가인 진성미 작가와 함께 예술 여행을 즐겨볼게요. 사실 제목만 보면은 다 한 번씩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예, 저는 이 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실래요? 야, 진짜 이거 처음 본 책이어가지고 아예 감이 안 오거든요. 이 책은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까 뭔가 서정적이고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책을 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을 읽어야 되는 이야기라서 그림을 보려면, 읽으려면 천천히 봐야 되기도 하고요. 이야기의 내용 자체가 이 할아버지가 아파요. 아픈데 어쩌다가 겨울에 너무 일찍 나온 꿀벌을 발견하고 이 꿀벌을 돌봐주면서 같이 회복하는 어떤 이야기예요. 일단은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게 글이 많이 없어서 마음에 글이 많이 없고 그림이 많아서 마음에 드는데, 솔직하게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이 그림책, 동화책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많이 읽고 어른이 돼가지고는 많이 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사실 내가 생각한 게 글이 되는 내용이니까 누구나 읽었을 때 상상하는 게 글이 되니까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글과 그림이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글이 말하지 않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책. 때로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진선미 작가 덕분에 오랜만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책을 읽으며 글과 그림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고 게다가 순수함까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림책 한 권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님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뭐 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죠. 핑계로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진짜 한두 시간 정말 순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이 책방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보시다시피 다른 책방과 달리 책이 많이 없어요. 책을 되도록 적게 놓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책에 눈이 더 많이 가게 하고 싶었고 그 책에 관심이 가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냥 일반 서점에서는 막 찾기 힘든 곳에 숨어있는 책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보기 힘든, 그냥 내가
찾기도 힘들 뿐더러 잘 읽을 것 같지 않은 책, 잘 보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을 좀 갖다 놨죠. 책이 이렇게 다양하고 좀 책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유혹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되게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술가의 창작 세계에서 탄생된 책방. 차갑고 조용한 동네의 빈 점포에서 영감과 호기심으로 채운 소중한 공간으로 탄생됐습니다. 좋은 작품을 쉽고 편하게 마음껏 볼 수 있고 새로운 경험과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통과 이해의 공간 덕분에 일상 속 행복한 예술의 향기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네, 1년에 딱 2주만 문을 여는 문막의 독특한 책방을 만나봤습니다. 네. 책을 팔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짧은 시기만 문을 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창작 세계도 만나볼 수가 있고 책 추천도 받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름뿐만 아니라 좀 사계절 모두 자주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원주에서 온 소식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네.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 시간에서는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은경 부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내일 9월 10일이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제정됐는지 이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2003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 자살 예방 협회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예방과 대처를 마련하고요.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도에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같은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예방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살 예방 주간인 만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가 매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시청 등에서 해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소통, 줄여서 온통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9월 11일 이번 주죠.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이상은 산악사진작가와 함께 떠나는 랜선 여행과 정신건강 전문가 2분과 시민들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위드 코로나 상담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이 코로나19에 지쳐있는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사연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연들이 주로 올라왔나요? 네,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1인 가구의 사연, 네. 그다음에 육아로, 그러니까 독박 육아를 지친 육아맘, 그다음에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워킹맘, 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위기 같은 각자의 상황에서 걱정되고 고민이 되는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일상에서 우울하다든가 불안하다, 화가 난다, 답답하다, 그리고 뭐 이런 힘들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 사연이 많다는 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지역민들이
많다 이런 아.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네. 정말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잘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더라도 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살 예방센터에서는 주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죠. 네, 자살 예방 센터에서는 24시간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 개입을 하기 위해서 출동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답답하다는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에서 1393을 누르면 기억자가 되잖아요. 그렇군요. 기억하시라는 의미가 좀 있고요. 자살 예방 위기 상담 전화라고 해서 1577-0199 1세부터 99세까지 정신 건강을 평생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4시간이요? 야. 그러니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갑자기 이렇게 전화 걸고 싶다 했을 때 전화 걸어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받지만 위기 시에 전화를 해주시면 더 위기 감사하겠습니다. 시에. 네. 잠 안 온다고 그러면 안 되고 위기 시에. 위기 시에. 전 잠 안 와가지고 저 전화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런 네. 뉴스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어떤지 또 우리 지역 자살률은 어떤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OECD 국가, 회원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15년 넘게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매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 자료가 최종 그 공개 자료인데요. 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13,670명으로 되어 있고 대전에서만 420명이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를 이제 각 시도마다 인구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로 비교를 하는데요. 대전시가 28.3명으로 전국 8개의 특광역시만 놓고 비교를 했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 이유를 확인한 결과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은요, 개인적인 요인보다 사회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살이라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우울감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큰 요인을 차지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우울, 또 요즘에 많이 쓰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심리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기간도 있었잖아요. 이거와 아울러서 경기 침체로 고립감이나 경제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코로나 우울이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활동까지 제한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다 보면 무기력이 더해져서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에 꼽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스스로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사건은 매우 다양한데요. 예.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스트레스 일기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대전광역 정신건강보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문항들을 보시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항인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전혀 없었으면 0점, 거의 없으면 1점, 때때로 있었으면 2점, 자주 있으면 3점,
매우 잦은 4점에 체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몸과 마음의 신호를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항목을 보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미리 알고 좀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상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대부분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표현 이런 신호들은 전문가들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징후와 신호들이 있는데요. 이런 징후와 신호의 특성이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경고 신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신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적인 신호는 자살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하거나 자주 언급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행동적인 신호는 주변을 정리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자살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거나 급격한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상황적 신호는 가족 갈등, 주변 사람들의 죽음, 이혼, 실직, 질병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좀 아쉬운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요? 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좀 더 많은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 아쉬워서요. 네. 저희가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질환도 이 머릿속에 있는 뇌라는 장기에 질병이 걸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으로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고 살펴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자살의 원인과 발생 과정은 다양하지만 움츠러들거나 치료받지 못하거나 이런 도움을 받을 곳을 몰라서 막막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들과 자살 예방센터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은경 부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어제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며 초가을 정취가 가득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전 9시를 전후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강한 비구름이 한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6도, 공주 27도, 세종과 대전 27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코로나 핑크 우리 집 홈파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873번님, 아이의 온라인 수업으로 매 식사 차리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힘이 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우리 코로나19 잘 극복해요. 네. 반찬들이 맛깔스럽네요. 네, 8099번님 새우탕입니다. 새우를 정말 좋아해서 새우를 많이 넣고 매운 고추를 팍팍 넣어주면 정말 맛있는 새우탕이 완성. 감칠맛 최고죠. 칼칼하고 네. 시원하겠는데요. 0780번님, 저희 엄마 집밥입니다. 저희 엄마가 반찬과 밥을 해주면 똑같은 메뉴인데도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예, 당연한 말씀. 예. 0424번님, 코로나 장기화로 답답한 시기에 지금이 딱 대하철이라 집에서 대하 홈파티 했어요. 와. 대하구이, 대하찜, 대하회까지 저렴하고 푸짐하게 집에서 제철 음식 먹으며 코로나 이겨내요. 저도 저기 초대되고 싶네요. 네. 예. 0795번님, 요즘 사회적 거리 2단계로 집에만 있어서 집밥만 먹고 있습니다. 집밥 잘 챙겨 먹고 우리 모두 코로나19 잘 이겨내요 하셨습니다. 예, 아이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탐방이 있다는데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문화 탐방. 1400여 년 전 백제로의 시간 여행. 내일 날 따라 와요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행 삼금이 네.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삼행, 예, 아프면 집에서 쉬기, 근무할 때도 마스크 생활화하는 거 잊지 않기, 그리고 네.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금은 소모임 회식 자제, 그리고 대면 회의, 대규모 행사 자제, 밀집, 밀폐 장소 가지 않기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이 위기 분명 극복할 수 있겠죠? 네. 예,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